불과 며칠 전만 해도 중국 심판이 아시안컵 한국 대표팀에 대한 편파 판정을 저지른 것을 우리 한국 심판이 복수해서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다는 여론을 만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고형진 심판은 끄떡하지 않고 정정당당한 판정으로 전 세계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중국이요? 중국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심판 탓이라 합니다. 하지만 아시안컵 본선 무대에서의 중국 축구는 부진의 연속입니다. 피파 랭킹 100위권 팀들과의 맞대결에서 이딴 졸전을 펼치며 중국 팬들에게 실망을 넘어선 분노를 안겨줬는데요.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 제물로 삼고 싶었던 심판 핑계는 절대로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과 심지어 중국 축구 전문가들까지의 평가가 고주심과 절대적으로 일치했거든요. 선수나 일부 의식 있는 몇몇 뺀 모든 언론들이 나서 심판을 욕하자 참다 못한 서양인 중국 대표팀 감독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발 그만들 좀 하라고요. 하지만 말이 길어지며 중국 축구와 협회에 대한 작심 비판을 이어가는 감독을 보다 못한 통역이 나서서 통역을 그만둬버립니다. 통역부터가 중화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감독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뭔가 더 말하고 싶지만 역시나 안 되는구나 하는 눈치였고요. 오늘은 중국 대표팀의 졸전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인 심판에 대한 항의부터 경기장 난투극의 감독말을 가로채는 중국인 통역까지 난장판인 중국 축구의 현 주소를 살펴보시죠.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레바논전에서는 난타전이 열렸습니다. 중국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지만 레바논은 연이어 슈팅으로 응수했거든요. 심지어 두 차례나 중국의 골대를 강타하는 등 위협적인 장면도 연출했죠. 중국은 슈퍼스타 우레이를 앞세워 반격했지만 우선수는 두 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며 고개를 숙이고 말았고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걸 또 한국 탓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우리 심판에 대한 중국의 항의는 억지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조별리그 2차 레바논전에서 0대0 졸전을 펼쳤는데요. 타지키스탄에 이어 레바논까지 승점 3점 확보에 실패하며 16강 진출에 비상이 걸렸죠. 그런데 이날 경기는 처음부터 지거나 비기면 욕할 대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경기를 관장한 한국인 심판진이었는데요. 한국에서 올해 심판상을 받을 정도로 범상치 않은 포청천 같은 고형진 주심이 휘슬을 잡았죠. 나머지 부심과 VAR도 한국인 정예팀으로 구성됐고요. 고 주심을 비롯한 한국인 심판진은 이미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출전했던 만큼 이날 경기를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이끌었습니다. 적절한 때에 옐로카드를 꺼내며 양팀의 격한 신경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을 미연에 방지했고요. 또 후반전에는 두 팀이 신경전을 펼치자 적극적으로 말리면서 그 난투극 한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여기에 더해 선수들의 거친 항의에는 단호한 표정으로 맞섰고요. 이처럼 경기 내내 무난한 판정을 한 고주심이었지만 축구 팬들 사이에선 열띤 토론이 펼쳐진 장면이 많았습니다. 전반 14분 중국이 오프사이드를 범한 것도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레바논 수비수 카미스가 발을 높게 들어 볼을 건드린 다음 발이 내리며 축구와 바닥의 징후로 다이웨이준의 얼굴을 가격했던 장면이 연출된 건데요. 곧바로 VAR 교신을 한 고주심은 공고나 퇴장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이웨이준이 무리하게 머리를 들이밀었는데 공에 머리가 닿을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경고를 줄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중국 매체와 팬들이 건수 하나 잡았다는 태도로 거병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중 한 곳인 소우에서도 고형진 주심 때려잡기 챌린지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다이웨이준은 상대 선수에게 얼굴을 걷어차였지만 주심은 옐로카드조차 주지 않았다. 결국 한국인들에게 당하고 말았다라고요. 하지만 중국 내에서도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중국 매체 신화스포츠에 따르면 중국 레전드 수비수였던 순지아이는 다이웨이준은 상대가 발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닿을 수 없는 공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었다. 그렇기에 카미스는 다이웨이준을 발로 찬 것이 아니다. 관성 때문에 발이 얼굴에 닿은 것이다 라며 고 주심의 판정을 두둔하기도 했죠. 뿐만 아닙니다. 심판의 경기 진행과 판정을 평가하는 일종의 자정기구인 AFC 심판감독관의 의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과 레바논의 경기가 끝난 직후 AFC 심판감독관 또한 고 주심의 판정에 대한 평을 내놓았는데요. 카미스는 발을 높이 들어 공을 건드린 뒤 자연스럽게 발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중국 선수를 가격하려고 했던 의도는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카미스는 볼을 먼저 보고 걷어낸 뒤 발을 내리는 과정에서 다이웨이준의 얼굴을 찍긴 했다. 하지만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에 카미스가 제2 동작으로 중국 선수를 걷어차려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바로 퇴장을 시켰겠지만 카미스는 자연스럽게 발을 내리던 과정이었을 뿐이다. 심판진의 판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고 주심이 경고된 퇴장을 꺼내지 않은 것은 이상하지 않은 판정이라고 전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중 자국 감독의 자아 비판적인 발언이 너무 길어지자 통역이 중간에 멈추고 마음대로 기자회견을 종료하는 황당한 사태까지 나온 겁니다. 사실 중국의 전력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파 랭킹 106이 107위와 만나 무승부를 거두는데 그친 것은 상상했던 수준 이상이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기자회견도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알렉산드르 양코비치 감독은 여러 질문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작심 발언을 준비한 모습이었거든요.
얀코비치 감독은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며 말합니다. 오늘은 속 시원해 할 말이 있다. 경기에 대한 내용부터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라고요. 실제로 기자들이 경기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자 감독은 이제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선수들의 공격 작업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이어갑니다. 하지만 내용 중간중간에 중국 선수들의 기량 부족, 축구협회의 과도한 포갑, 경기 전날 밤 감옥에 간 대표팀 선배가 나오는 영상 강제 시청 등의 공포 분위기 조성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이어가자 통역의 전문을 옮기지 않고 선별적으로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느낀 얀코비치 감독은 말하는 방법을 바꾸기로 합니다. 이날 경기에 대해서도 선수들이 경기 전 많은 부담을 받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와 협력해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팬들과 정부와 언론이 팀을 응원해주길 바란다라는 정도로 그치고 말았죠. 그러나 해외 언론과의 지면 인터뷰를 통해서는 더욱 촌철살인의 발언을 쏟아냅니다. 중국 축구는 과거 축구 골그를 내세우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여전히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인 개혁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만 땜질식 처방이 그쳤기 때문이다 라며 포문을 연 감독은 단호히 말합니다. 결선 토너먼트에 오르지 못한다면 감독인 나를 포함해 대표팀 전체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골 결정력 문제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하지만 결국 골대 앞에서 긴장하는 등 골 결정력이 부족한 것은 팀 단위 전술 수행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약속된 플레이를 포함해 정교한 패스가 부족하다 보니 설익은 찬스에 슈팅을 난사해 기회를 날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패스하고 골을 만들어가는 팀 플레이에 이상하리만큼 약한 팀이다 라고요. 이어 알듯말듯한 표정으로 중국인 특유의 기질에 대한 평도 남깁니다. 직접 가르쳐보니 개인 기량의 기대 이상인 중국 선수들은 여럿 있었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 선수들에 비해 조직적인 이해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차원 높은 전술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고 협력 수비를 위한 기초적인 움직임부터 가르쳐야만 했다. 중국 대표팀 발탁 이야기가 나온 선수였는데도 기본 기가웃을 놀랐던 경우도 있었지만 말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지도자인데 중국 축구는 지도자가 없다. 과거 축구에 돈을 때려붓던 시기에는 레알 마드리드를 비롯해 유럽의 명문 클럽 지도자를 데려와 선수들을 가르쳤다. 유럽식 훈련을 받아들인 것 자체는 의미 있는 시도였지만 훈련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그저 따라하는 데 그치다 보니 그들이 떠난 지 중국 지도자에게 남은 유산이 많지 않았다라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축구계 분위기 자체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눈앞의 결과에만 일희일비하는 중국 축구계의 분위기 또한 중국 축구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다. 계약 당시 구단 측은 계약서에 3연패 이상을 하면 언제든 경질할 수 있다는 등의 다양한 독소 조항을 집어넣으려 했다. 이를 지우느라 애를 먹었는데 중국은 남 탓을 하며 감독 한 명을 매장시키려는 일에 거리낌이 없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팀을 조립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선 지도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에 힘쓸 리가 없다. 지지 않는 축구에만 매달리게 되는 이유다. 언론 또한 문제가 많다. 아시안컵 개막 이전부터 일부 중국 매체들은 대표팀 감독 교체를 거론하며 선수단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한번 맡겼다면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해주면 좋겠다. 나의 경기도 그렇다. 첫 경기보다 이번 경기가 내용이 더 좋았다. 세 번째 내용은 더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말하듯 다음 경기 이후 나를 경질한다면 그 어떤 것도 나아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지 상상도 되지 않을 정도인데요. 중국의 통역사까지 활용해 정보를 통제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은 지난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거두며 사실상 16강 진출을 장담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중국은 오는 23일 카타르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은 16강 진출을 위해 무조건 카타르를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카타르가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데 있습니다. 개최국이자 디펜딩 챔피언인 카타르는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도 등에 업을 예정이고 피파 랭킹도 약 20위나 더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중국 축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알 수 없지만 전형적인 남탓과 자기 흠 감추기와 팀플레이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으로는 그 모습 그대로 쭉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